오늘은 103페이지 할 차례예요. 이 아침에 이래 공부하니 좋죠. 그죠? 근데 다음 주에는 그 강의실을 옮깁니다. 불교 방송 3층이 법당으로. 여기 다보 빌딩 있잖아요. 불교 방송국 3층에 2월 4일이니까 다음 주죠.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법문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십시오. 아니요. 다른 법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심일경 휴강하고 이제 그 법문으로 다른 법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그래 보리밥도 한번 먹어봐야 안 됩니까? 살밥만 먹으면 됩니까? 11시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승희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전문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죠.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같다면 깨달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승희제라고 얘기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승희제라 하는 건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고,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로 알 수 없고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우리는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언어로서 파악이 가능하죠. 생각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말로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라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승희제의 모습하고 우리 보이는 이 세계하고 똑같다 얘기하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것도 다 진리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은 그것은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이 승희제라 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와 승희제가 같다 이러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 시간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103페이지 봅시다. 경문 25번이에요. 만약 승희제의 모습이 제행의 모습과 한결같이 다른 것이라면 이미 진리를 본 사람도 모든 행상을 버리지 못한다. 자, 앞에는 같다면 깨달을 수 없다 했는데 다른 것이라면 역시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 하나 둘째인 5가지 과실을 따로 나타낸다. 첫째는 이미 진리를 본 사람이 행상을 버리지 못하는 과실이요. 둘째는 형상의 결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실이며, 셋째는 거칠고 무거운 결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실이요. 넷째는 열반을 정득하지 못하는 과실이며, 다섯째는 보리를 정득하지 못하는 과실이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승희제 진리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와 한결같이 다른 것이다.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한다면은 역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진리를 본 사람이라도 행상을 못 버리는 과실이 있다. 그 왜 그러냐. 승희제라 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이 다른 것이라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는 진리고 저거는 진리가 아니다든지 진리가 한 부분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진리 아닌 게 없죠. 승희제 아닌 게 없는데, 그러면 제행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얘기한다면은 제행의 모습도 진리에 포함되는데 다른 것이라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형상의 결박을 못 벗어나는 과실이 있고, 그리고 거치고 무거운 결박,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번뇌 결박이 못 벗어난다는 거죠.
결국 일반도 정독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를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수 2 보면요. 이른바 행상이란, 행은 견분인이 능히 반연하는 행위예요. 상은 이 상분인이 이것은 곧 행의 모양이기 때문에 행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들리는 이 세계와 진리와 똑같은 한결같이 다른 것이라 하면은 이미 진리를 본 사람도 주관과 객관을 못 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주석이라고 한다. 혹은 행상의 행은 생멸 변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요. 상은 곧 재상이라 할 수도 있다. 유관론에서는 극선정신과 제4성적, 제4정려, 제4정려라고 하는 건 색계사성정을 얘기해요. 순결택분, 이거는 견도를 가지고 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순결택분이라고 한다 했어요. 순결택분도 모든 상을 버리지 못한다. 이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상을 버린다는 것은 공과 유의 상분을 통틀어 상이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유, 공은 비어 있는 거고 유는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그 상분을 다 버렸다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분을 다 상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행상하면 이걸 못 버린다는 거죠. 유도 못 버리고 공도 못 버린다. 있음도 못 버리고 없음도 못 버리기 때문에 이건 못 깨닫는다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답은 주 80번 보십시오. 여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번역을 하면서 제가 주석을 한 거예요. 행상을 버린다는 뜻을 말하자면 승의제와 재행의 모습이 다르다면 승의제를 보았다 하더라도 재행의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재행의 모습을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승의제를 보았다면은요, 재행하고 승의제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승의제가 있고 재행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승의제를 봤다 이거죠. 이 승의제를 봤다면은 재행은 볼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행을 못 보는 겁니다. 그 현상계를 볼 수가 없어요. 진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는 재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승의제는 보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거는 전혀 말이죠.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재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요 행하는 말 있잖아요. 행은 요건 형성력이거든요. 형성력이라고 그러고 또는 형성된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요 행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성된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건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예요. 그런데 이 승의제와 재행이 전혀 다르다 이러면은 우리는 승의제를 보고 있으면은 재행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둘을. 그러면은 이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도저히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딴 나라 세계는 전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승의제라는 거는 마음이 없는 세계입니까? 승의제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하는 마음, 번뇌 망상, 이게 다 없어진 세계예요. 예, 승의제를 보려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만 승의제를 보는 거예요. 승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의 세계예요. 공성의 세계. 이 공성이기 때문에 이 공성의 세계는 사실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려면은 자기 분별심 다 이렇게 놓아버려야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행의 세계를 말과 생각이 이루어진 이 세속의 세계를 갖다가 승의제가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승의제를 보는 사람은 재행을 못 볼 것이고 재행을 못 본다면 이건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승희제를 안 볼 때는 다시 이 재행의 세계에 돌아와 버리거든요. 말과 생각을 걸릴 때는 세계에 다시 돌아와 버려. 돌아오면 그 다음에 승희제를 또 못 봐버려요. 왜?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제거 안 되면 내 본뇌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 하면은 진리를 본 사람도 모두 행상을 못 버린다. 행상을 못 버린다 하면 주관객관을 못 버린다. 재행이 세계 뭡니까? 주객의 세계잖아요. 재행이. 결국 이게 말과 생각이 이루어진 세계는 주관객관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 틀렸다 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하지만 능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재행은 이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게 해버렸기 때문에 못 버리는데 현실적으로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승희제를 보면은 재행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재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면 제거 못하지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희제를 보면은 재행이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말이에요. 버림의 대상은 의탁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다. 승희제인 진여를 보았다면 모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승희제를 보았을 때는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행상인 주객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주관객관이 상대하고는 뭡니까? 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승희제의 세계에는 주객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탁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단 변개 소집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왜 버린다는 거 아닌지 아십니까? 변개 소집 자체는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변개 소집의 모습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럼 뭘 버리는가 하면 의탁기를 버린다. 의탁은 연기세계죠. 연기를 버리, 승희제로 들어가 버리면 공의세계 들어가 버리면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연기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탁이 모습, 주객의 모습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얘기했어. 뒤에 가면 이제 의탁이를 버린다는 말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야신경을 근거로 해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 쓰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 쓰는데 색이 꼭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의탁이 자체가 바로 색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얘기하죠. 공이 바로 의탁이라고 해야 되죠. 이 둘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변개 소집을 버린다 하는 것은 왜 버린다고 하는가 하면은 의탁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변개 소집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의탁이를 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변개 소집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의탁이를 버린다. 예. 변개 소집은 자기가 헤아려 가지고 집착하는 건데 자기가 헤아려서 집착하는 대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 얘기했지만은 숲을 가다 보면은 이 숲을 막 가다 보면 이거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새끼 같은 걸 딱 보면 그만 새끼가 뱀으로 탁 착각해서 보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뭐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마음하고 새끼하고 두 개가 딱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뭔가 의탁입니다. 의탁의 모습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깁니다. 뱀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 하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딱 알면은 그 다음 의탁이는 어떻게 풀어져 버려요. 얘기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이 새끼하고 결합하는 것이 해체되어 버리죠. 그래서 의탁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개 소집의 모습을 띠게 하는 의탁이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뱀이 변개 소집이죠. 뱀을 이루는 거는 의탁이 성이고 의탁 이상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 요즘 말로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변계 소집 상이라는 게 있죠. 의타기상, 원성실상 이렇게 있다면, 자, 두루 위아래로 집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뱀입니다. 그 다음에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뭐 나올 것 같다 하는 두려움 플러스 새끼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두려움과 새끼가 서로가 딱 플러스 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뱀이라 하는 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뱀은 그 변계 소집이고, 뱀을 이루게 하는 거는 의탁이성이 두려움과 새끼예요. 이게 서로가 의타잖아요. 이게 두려움은 새끼를 의지하고, 새끼는 두려움을 의지하고, 그건 의타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습이 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습이 뱀으로 나타나는데, 이 뱀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타기성 속에 변계 소집을 없애면은 의타기상이 바로 원성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요 뱀은 뭔가 하면 창조물이죠. 창조물인데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없던 걸 계속 만들어내요. 어떤 걸 만들어낸다 하는 거는 어제 기분 나쁜 일이 딱 있었는데 그 원인을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만나서 턱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어제 기분 나쁜 일하고 딱 결합되고, 아, 원인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조합하면 새로운 기억을 탁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뭔가 뭐 창조물이 뱀 같은 거예요. 존재해서 하지 않는 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뭔 줄 압니까? 좋은 쪽으로 쓰고 좋게 생각하면은 창의성, 창의력에 있어 나쁜 창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안 그래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얘기하는. 그래서 이래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래 엮고 저래 엮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완전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제 KTX 타고 오는데 부산에서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술이 한 잔 딱 돼가지고 제가 앉은 데 와가 이거 우통을 탁 뺏고 탁 던져버리고 무릎을 탁 꿇고 하는 말이 술 냄새를 팍팍팍팍 풍기면서 내가 이제 스님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이 생각이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얘기,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없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 형제도 떠나버리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예. 그는 엄청나게 고통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생각의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지만은 상대도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벗어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명한 철학자들 철학 서적, 그리고 또 물리학 서적 뭐 다 봤대요. 다 봤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 속에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이번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의탁이가 돼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자기 생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향해서 돌진해서 뭘 해결을 해보려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절망을 해버린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 지금 변교수의 의타이성, 원성실성, 이 관계를 잘 알면은 세상이 다 풀리는 거라,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숲을 가다가, 아이고, 뭐, 둘이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나면은 새끼라든 눈꼴 딱 보면 그 뱀으로 딱 착각해서 탁 나타나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변교수의 입성이 나타나는 게. 그건 실제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의탁이성은 있는 거예요. 조합한 것이. 조합한 건 있지만은 뱀이 사라지면 이 조합한 것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원성실상이 되는 거예요. 원만히 실성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 이 진여예요. 그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사실은 진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도 그 얘기를 진실을 못 봐서 그렇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진실을 보려면 생각이라는 감정을 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거를 보셔야만이 된다. 생각도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감정도 변한다 하는 걸 알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명상이라 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는, 예. 설명하시지 말고 난 쫓아. 요거만 들어도 안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무섭던데 우락부락하게 생겨. 술 냄새 팍팍팍 풍기고. 무서우세요? 제 간이 작아가지고 도저히 명상하고 낫는다고 예. 다못 알아들으는 거야. 일하는 걸내 스타일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제시한 게 뭔가 하면은 내 그분한테 이 얘기를 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배려를 해주면 된다. 자비심을 대하고 배려를 해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요즘 와서 학교에서 배웠던 배려 이게 이제 생각나고 그게 없었다 하는 걸 지금 이제 뼈저리 느낍니다. 그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했지만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많이 부딪히고 다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하기엔 벌써 늦어버렸다. 이번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안 됐어요. 그는 또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던데 그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네, 행설 수술을 하는데 술을 한 잔 대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한참 생각하고 하면서 또 한마디 하고 한참 생각 한마디 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봅시다. 104페이지 넘어옵니다. 성의제의 모습과 제행 모습이 다르다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모든 행상을 버리지 못한 자라면 주객에서 못 벗어난 자라면
모양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 진리를 본 자도 모든 상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추중의 결박도 당연히 벗지 못한다. 자, 여기 굉장히 이제 말이 많네요. 그죠? 자, 그 상의 결박, 원칙소 1번 보십시오. 반연되는 상분을 상의 결박이라 하고, 반연하는 견분의 탐욕 등 모든 혹을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론의 제51권의 아리아식을 통달해도 밖으로는 상의 결박에 결박되고 안으로는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 결박된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상분을 상의 결박이라 했죠. 도대체 상분이 뭐냐? 이죠. 상분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종자로부터 오는 거. 종자로부터 온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키보드를 탁 치면은 정보가 착 올라오잖아요. 컴퓨터에. 마찬가지로 이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대상을 탁 만나면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상분 역할을 합니다. 실제 대상하고 관계없이 그것이 대상 노릇을 하는. 하나는 이게 이제 견분에서 오는 상분이에요. 심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그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영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예요. 종자에서 나타나는 영상이 아니고. 네. 그냥 순간적인 착각 같은 그런 거 있죠. 길을 가다 뒷모습 보니까 어릴 때 친구 같았지. 무게 누구야? 불러 또 들어세워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이제 순간적인 착각 같은, 그런 거는 비슷한 모습이니 그건 종자에서 온 거겠구나. 근데 하여튼 좀 구분이 좀 애매하지만은 영상인데, 영상. 실제 사물이 아니고 영상. 그걸 상분이라고 하는. 분짝하는 거는, 분하는 거는 부분 이런 말이에요. 모양의 부분, 견분은 보는 부분. 이런 얘기. 그 요즘 말은 상분은 객관이고, 견분은 주관이에요. 자, 말라식에 상하는 네 가지 미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미혹은 뭔가 하면 아견, 아에, 아치, 아만. 지금 아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네 가지 미혹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육식 중의 혹이, 육식은 이제 5개의 감각과 의식을 얘기하죠. 혹이 모든 상분이 흙기회와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식을 상의 결박이라고 한다. 상이란 상분이요. 결박이란 말라식이니 상의 결박이기 때문에 상박이라고 한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이 6개씩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말라식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 말라식의 아견, 아에, 아만, 아치락한 네 가지 미혹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영상이 흑개비 같은 영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분이고 누가 결박을 짓는가 말라식이 결박을 짓기 때문에 결박이라는 말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상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그래서 상의 결박이라고 하는 상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식이라고 하는 말이 말라식은 뭐냐니까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잠재적 성향의 마음이 이 현재 의식이나 5개의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영향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그 영향받은 이 마음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면은 아락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여러 사람이 모인 데 서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뭔 줄 아세요? 나이 따지는 거.
나이. 그럼 그 나이 따지는 내락한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많이 따지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학교 출신. 서울대학 나왔느냐, 지방대학 나왔느냐, 이런 차이. 그 다음 많이 따지는 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가문 따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회사에 다녔다는 뭐 그런 거. 난 누구를 잘 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내락하는 게 들어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 내가 우울하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이야기하자면. 저는 누구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뭐 국회의원 아무개 누구를 아십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왜 안 왔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나 정도의 신분이면 그런 사람 찾아올 만한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안 갖고 있었어. 제가 별로 저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겠냐고 내가 그래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박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란 육식 중의 혹을 거칠고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미혹이죠. 혹이라 하는 것은 깜깜한 걸 얘기합니다. 깜깜한 건 대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성을 낸다든지 욕심을 부는 걸 좀 혹에 속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 혹에 이제 속하는데 이 혹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모든 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 없는데 독립되어 있는 거. 또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혹이에요. 이런 미혹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것이 대상이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쁘고 좋다 싶으면은 욕심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몸 가질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미혹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의심을 하고 교만을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 거칠고 무겁다는 말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무성론에 의하면 분별성을 상의 미혹이라 하고 분별성은 이게 변기소입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변기소입성 입장에 보면 전부 다 모양으로 보는 거니까 변기소입성이 이제 이 형상의 미혹이다. 의탁이성을 거칠고 무거운 미혹이라 한다. 이때 의탁이성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심식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상의 미혹은 분별성이요. 거칠고 무거운 미혹은 곧 의탁성이니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미혹이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은 의탁이성 가운데 분별성을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 의탁이성 가운데 분별성은 뭐예요? 의탁이성 가운데 변기소입성을 분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탁이성 속에 변기소입성을 없애버려야 된다.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모습이니까 요즘 말하는 분별이죠. 그죠? 분별의 모습, 분별상이라 하기도 하고 분별성이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기 보면은 어떨 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그는 그 모양을 보고 분별을 하는 것, 아름답고 추함이라든지 이런 걸 분별한 높고 낮음을 추한다, 분별한다든지 크고 작은 걸 분별한다. 이런 분별은 안 좋아요.
그럼 어떤 분별이 좋으냐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 가는 이 모습을 잘 캐치하는 걸 이런 분별을 지혜라 그럽니다. 분별도 같은 분별이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떨어져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물러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대. 뭘 하기 싫고 하면 꼭 실패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뭐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총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못생겼다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얼굴을 못생겼다 이러면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자기 얼굴 못생겼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로 공부를 자꾸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얼굴 못생겼다 하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다른 것도 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래 얽히고 설키고 이것이 하나가 탁 뭉쳐져 가지고 얼굴이 못생겼다 하는 거는 하나 내세워서 자기는 물러 쓰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 이러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원인과 조건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분별합니다. 이때 분별하는 건 뭡니까?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분해시키면은 그런 감정이 약화돼 버립니다. 의욕 떨어지고 얼굴 내밀시라고 막 공문에 빼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뭉치면 힘이 세지고 흩어지면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꽉 있어서 물러서는 사람에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타기성에는 두려움과 새끼 같은 게 결합해서 뭐 비행기 만들어내듯이 엄청나게 많이 결합됩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은 시골에 한번 가면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전에 한번 얘기 네파토리가 똑같다거든요. 매년 가면은 시집 오기 전부터 얘기해가 당신이 살았던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어렵던 시절, 안 좋았던 걸, 친척 간의 사이가 이게 안 좋은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천 낮에가 어떠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뭔가만 그게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죠. 네. 결합을 해체시키면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카운슬링 같은 거 할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총체적인 것을 여러 개 분석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도 다 지켜보면 자기 감정을 볼 때는 총체적인 감정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시키는 식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탈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요 나옵니다. 의타기성에서 변기 소입성을 없애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인연을 얘기하고 하나는 무상을 얘기해요. 이 무상을 얘기하는 건 매 순간 변한다. 이거죠. 변하는 것이 뭔가 뭉쳐있는 걸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또 원인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가? 변기 수입이라 하는 뭉뜬 거 이게 실제 하지 않는
변기 소집이란 모습.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왜?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지, 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살고 있죠. 그걸 실제 실상으로 분석을 해야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지. 자기 감정으로 분석을 하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네. 실패. 그래서 수행할 때 이제 그 지켜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요번에 제가 글을 쓴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정념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마음 챙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음 챙김은 사마타 대상을 이 마음 챙김만이 좋고, 제가 알아차림은 이빠사나 대상이 됐습니다. 이빠사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빠사나 대상은 변하거든요. 무상하게 변화. 마음 챙김의 이 대상, 아마타 대상은 이 고정되어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챙긴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챙기게 되느냐. 또는 마음이 챙긴다,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 챙긴다는 말이. 둔탁해, 느낌 자체가. 근데 사마타에는 적용이 가능한데, 그러더라도 마음 챙김은 어떤 걸 이제 많이 쓸 수 있는가 하면은, 자비심을 내가 지닌다. 내가 이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챙기고 있다. 이런 데는 적당해요. 그런데 주시한다 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것도. 마음 챙기. 그것도 다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정념에는, 봐서 마음 챙김 하는 것보다 여기는 주시하는 게 있거든요. 주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마음 챙김보다 그냥 주시한다 하는 말이 훨씬 더 대상을 주시한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대상 챙김이라 하는 말이 훨씬 좋다, 내가. 얘기하는 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대상을 그냥 주시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비수관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이래 쫙 사무주임에서 일어난 현상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변화를 보는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빠사나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 마음 챙기면 보호하다 하는 의미가 샤티 안에, 정념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떨 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지만은 좀 세밀하게 한 게 떨어지고 둔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마타의 대상으로서는 괜찮지만 그것도 전적으로는 다 쓸 수가 없어요. 주시한다 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냥 지켜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차라리 지켜보기라 하는 말을 한번 쓰면 좋죠. 이렇게 쭉 거리를 두고 지켜봄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미혹이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은 여기 이제 상의 미혹인 분별성, 거칠 무거운 미혹의 의탁이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변개수입상의 의탁이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미혹이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은 의탁이성 가운데 분별성을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분별성은 이제 알다시피 변개수입성이죠. 분별성을 상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상은 상모이니 얼굴같이 상모의 미혹이 미혹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한다. 그래 우리는 형상이 미혹한 게 많죠. 상이 미혹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내 유발 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옛날 얘기인데, 제가 그 법주사 했을 때 보면은, 한 번씩 오면은 꼭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데려올 때마다 달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랬저래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얼굴 보고, 처음에 얼굴을 본답니다. 사귈 때. 한 3개월 지나면은 얼굴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선 보기 시작한대요. 마음. 이제 그때는 얼굴은 이제 2차적으로 끝나버린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볼 때 되게 이 모습만 보고 하지만은 깊이 사귀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이제 뭐 결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 보고 결혼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데이트를 할 때는 3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상에서는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 다 나타나 있다 이러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뭐 오장육부가 전부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상가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이제 얼굴에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얼굴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더라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상에도 그만큼 마음을 중요시하고 연애하는 사람들도 결국 모습을 투과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모에 이게 미혹하는데 마음에도 모양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 상모의 미혹이 인연이기 때문에 미혹이라 합니다. 다만 의타성은 정혹인데 가볍고 무거운 걸 말한다면 분별성은 다만 미혹의 인연인데 미혹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가볍다고. 의타기성은 바로 미혹의 체이기 때문에 거칠고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의타기성은 심식 마음을 갖다가 의타기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의타기성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의해서 이것 저것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혈량용 제16권의 이 의타기성은 모습과 거칠고 무거움을 채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의탁이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다시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상이 인연되어 중추를 일으키고 추중을 일으키고 이 추중이 인연되어 또 상을 낸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얘기하고 추중의 결박은요 그 종자를 유르종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르종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잠재적인 것 뭐 이런 것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섭놈 제4권에 마음의 온갖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상결이라고.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마음의 대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모습에 결박되는 걸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결, 맺힌다는 거죠. 이 분별로 말미암아 모습에 딱 걸리니까 탐욕, 분노 등의 미혹을 일으키는 것을 추중결이라고 한다. 맺을 결자쓰니까. 그래서 남녀가 서로 얼굴 보고 그만 결혼하는구나. 네? 결혼, 결자나 맺을 결. 그렇잖아요.
그래, 그 결박이 언제 풀어지느냐면 아이가 한둘 태어날 때 이제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지. 참 너무 정확하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 결박됐다가 또 이혼하면은 그게 또 서운해가지고 또 결박 당하려고 그러죠. 참. 이 내용이 그런 얘기구만. 그래, 만일 무분별지를 얻으면, 무분별지락하는 거는 분별이 없는 지혜죠. 공을 보면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공의 지혜, 무분별지예요. 무분별지를 얻으면은 상의 결박을 벗어나고 상의 결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추중의 결박이 곧 없어진다고 하였다. 진전에 해석하기를 상결이란 곧 분별에 집착하는 상이 이른바 모든 육식과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 의식과 심식에 반연되는 바깥 경계이다. 육식에 반연되는 바깥 경계이다. 이것과 또 마음이 분별하여 짓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별에 짓는다 하는 건 막 이렇게 저렇게 결합시키는 의탁이성이죠. 때문에 그 상이 있는 것이니 만일 그 상과 또 그것을 분별하여 짓는 탐욕, 분노 등을 분명히 보면 그것은 곧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탐욕, 분노 이런 걸 분명히 본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명상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이런 감정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감정을 지켜보면 그만큼 감정이 약화돼 버립니다. 그 외에 초기 경계는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악마 파순이 와가지고 속닥속닥 그러면은 부처님 너 마왕 파순이지? 이러면 어이구 부처님 내 정체를 아는구나 하고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올라온다 하는 걸 아는 순간 감정이 약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안다 하는 거는 결국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파악이 되는 순간 그 대상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진지기에는 오식의,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의 경계를 상박이라 하고 의식의 경계를 추중박이라고 한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이게 좀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오는군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전부 꿰뚫어 본다고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상황? 꿰뚫어 본다 하는 거는요. 일단은 그 대상을 해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덩어리를 갖다가 해체시켜야만이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덩어리를 가지고 벽을 막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꿰뚫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덩어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흙 같은 게 이런 게 막 분해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분해돼서. 마찬가지로 대상을 이게 분별을 해가는 거죠. 원인과 조건의 변화를 분별하는 겁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말하는 인연의 변화를 분별하는 게 이파사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하면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봐야 돼요. 분별하는 거는 우리 이런 경전이나 논서 같은 걸 배우면서 분별하는 힘을 키우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림을 내가 대상이 변하는 걸 알아차림하면서 저절로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청전 도론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우선 그 뱀을 잡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된다. V자형의 막대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걸 얻은 부위에 꼭 눌러야 된다. 머리 부분을 꼭 눌러야 된다. 이런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해가 한번 딱 이렇게 실행을 해서 뱀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학습을 안 하고도 뱀이 들어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이게 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그
그 다음 내 수행을 하면서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뱀이라고 하는 번뇌를 바로 탁탁 잡아내는 겁니다.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게 매 순간 변하는 걸 관찰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곳과 있는 사라지는 곳이 계속 살피다 보면 이게 이제 해체돼 가는 거예요. 그걸 해체시키는, 대상을 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스님 저희 공에서는요 주객이 다 없어지죠. 예, 공연 주관과 객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의식은 남아요. 난주의 의식도 고요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 남아있으면 난주 의식 주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관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의 모습이 공의 모습이고 무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그걸 보지를, 그 선정 속에서도 그게 공인지 무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 그 무아를 볼 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 거기입니다.